대부분 죽여요. 대부분 죽입니다. 고전소설 한자가 많이 나오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어려워하는 문학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고전소설만큼 문학에서 쉬운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내용 전개가 되게 협소해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는 영웅소설. 이거를 러프하게 표현하면 영웅 vs 나쁜 놈, 이 둘이 대결을 하다가 결국 영웅이 이기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시 박시전이 있거든요. 당시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박씨랑 청나라 군대가 싸우겠죠. 근데 박씨가 청나라를 이기려면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있어야. 그래서 박씨가 막 초능력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치고, 또 박씨의 아버지가 박씨의 허물을 벗게 해서 남편과 사이를 회복시키게 만드는 이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영웅소설에는 영웅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조력자일 때도 있지만 외부 인물이 인물의 능력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이런 것들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로도 선택지로도 자주 쓸 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영웅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능력을 각성하게 해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적팀에도 조력자가 있을 수 있죠. 크게 3개에서 4개만 읽으면서 딱 파악하고 나머지 복잡한 인물 관계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소설.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영웅을 가정으로 바꾸고 나쁜 놈이 나쁜 년으로 바뀌어요. 왜 위에서는 나쁜 놈이고 밑에서는 나쁜 년이? 보통 영웅소설은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쟁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가 하잖아. 그리고 가정 파탄 같은 거를 옛날에는 가부장제가 있었으니까 보통 여자가 만든다는 편협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가정 소설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게 다 여자로 나와요. 그러면 악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악녀가 어떻게 갈등을 만드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한 번 무조건 가정이 파탄이 나서 원래 남편과 부인이 헤어져요. 그러면 이 둘이 다시 만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덕분에 그 둘이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악녀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갈등은 해소해야 되죠. 얘를 집에서 내쫓거나 죽이거나 해야겠죠. 대부분 죽여요. 대부분 죽입니다. 이 가정 vs 나쁜 년 소설 구도에서는 나쁜 년이 첩으로 들어오거든요. 첩으로 들어와서 본 부인을 쫓아내요. 그럼 부부의 세계 같은 거예요. 부부의 세계는 불륜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본 부인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 어떻게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각각 잡으시면 되는데, 영웅소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영웅소설은 그냥 전쟁을 꽝 붙고 영웅이 이겨요. 이게 좀 다르고, 가정소설은 먼저 이 악녀가 들어와서 갈등이 펑 하고 터지면서 가정이 붕괴되었다가 가정이 한번 합쳐지는 갈등 해소가 있고, 그리고 이 악녀를 응징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이렇게 2번의 갈등 해소가 있어요. 즉 악을 해소하는 갈등 해소가 있고 쪼개졌던 게 합쳐지는 갈등 해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소설이 이렇지는 않다. 대부분 이제 사시남경기 같이 자주 수능에 나왔던 가정소설의 경우는 악녀가 개입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 구조의 소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근데 이 2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가끔씩, 정말 가끔씩 다른 게 나옵니다. 최근 6개년 수능에서는 다 이걸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3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질이라고 호랑이가 사람을 말을 하는 박지원의 소설이 있거든요.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는 소설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풍자의 성격이 들어간 소설을 쓰기도 하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얘기가 아닌 옛날 설화를 다룬 고전소설을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이 2개는 내용이 다 너무 다르고, 풍자라고 무조건 양반만 풍자하는 것도 아니고 설화도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처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대한 평균치가 약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2개가 아니면 영웅소설도 아니고 가정소설도 아니니까 풍자나 다른 거겠네? 그러면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다르게 찾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부류를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을 읽든 결국 파악해야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갈등이 왜 생기고 어떤 인물에 의해서 생기는지,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해소되는지, 아니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냥 끝나는 소설도 있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소설에 전문을 넣지 않잖아요. 보통은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만 그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을 읽든 고전소설을 읽든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파악하는 거를 중점에 두고 읽을 때, 고전소설이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딱 읽었을 때 영웅소설인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하면 문제 풀 때 좋구나, 가정소설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로 설명드린 내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